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의 절정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계기로 사회는 물론 회사, 학교 등 사회 곳곳에 미투 운동이 확산됐습니다. 네, 그러나 일각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성인지 감수성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투 운동,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는데요. 교육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자료가 나왔다고요? 네, 그거 이제 스쿨 미투라고 그러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네. 이제 학교에까지 확산돼서 이제 스쿨 미투가 일어났는데 네. 그 이제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이제 성비위 문제로 징계받은 사람들이 한 600명쯤 되는데 파면이나 해임 처분받은 교사가 349명으로 42%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한 48% 정도는 학교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성비위 징계로 이 대상이 이제 학생인 경우 학생 대상 성비위 징계로 학교로 다시 돌아온 사람 2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 대상일 때는 그래도 한 48%가 학교로 돌아왔는데 학생 대상일 때는 26%밖에 돌아오지 못했으니까 네. 스쿨 미투에서도 특히 학생 대상의 성폭력이라든지 성비위일 경우에는 학교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적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그동안 등한시됐던 여러 가지 이제 성비위나 성폭력 문제에 대한 환경이 많이 개선돼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편하게 보낼 수 있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심하게 해명도 없이 그렇게 파면돼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사제간의 불신을 낳는 그런 교육 환경에 대한 그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교육계 미투 운동을 짚어봤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희정 전 지사의 대법원 판결도 상당히 무겁게 확정이 됐습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제 법조계 쪽에서 보는 게 이 판결 보면 3년 6개월 징역형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죠. 네. 근데 2심에서는 유죄가 됐고 3심에서 대법원이 확정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들여다볼 게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그래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감안해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섣불리 그렇게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위력입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인정된 건데 그건 이제 물론 규정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위력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성폭력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유형력 행사에 의해서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게 해서 결국은 간음이나 강제 추행을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위력이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상대를 압박해서 심리적으로 제압해서 이제 결국 성폭력에 이르는 것이죠. 그럼 이제 위력이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 왜 이 규정이 입법에 들어와 있느냐 하면 이제 의붓아버지의 경우 이제 의붓딸, 미성년 아주 어린 딸인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없어도 저항할 수 없는 심리적으로 제압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심리적으로 약한 이제 심리적 장애인 이런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결국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대상이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안희정 판결로는 그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대상이 이런 미성년자뿐만이 아니고 성인이고 심지어는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고 또 상당한 인텔이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사람조차까지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네. 상당히 확대됐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는 직장 내에서 상관이 이제 부하 직원하고 서로 뭐 불륜이랄까 뭐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위력에 의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무고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 안희정 판결로 이 위력에 의한 개념의 대상이 피해 대상이 너무 확대된 게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좀 새로운 개념이에요. 저희가 성인지 감수성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결국은 뭐 젠더 센시티비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에서 바라보라면 이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남녀 간의 성폭력에 이제 이 개념이 들어왔는데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이제 안희정 판결에서 보면 이런 관계를 몇 달마다 이렇게 여러 차례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관계가 있은 후에도 안희정 전 지사를 위해서 그 안희정 전 지사가 좋은 순두부집에 또 예약도 하고 또 안희정 전 지사 부부하고 같이 와인바도 가고 또 뭐 문자 메시지도 연인 간에 마치 보내는 듯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이모티콘도 보내고 네. 또 심지어는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이 관계한 후에. 그런데 성인지 감수성을 여기 감안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보면은 본인이 결국은 계약직이고 안희정 전 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 즉각적으로 신고도 안 하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행동했다 할지라도 또 피해자다운 행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아라. 이제 이러면서 성인지 감수성이란 개념이 이제 도입된 것이죠. 예.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문제가요. 앞서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이 될 때 그 해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네. 이제 어느 1심 재판부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이 1심 재판부는 이제 성인지 감수성의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은 무죄 판결이 나왔죠. 네. 예. 근데 2심에서는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이 유죄야 무죄냐로 천지 차이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또 관련된 가족의 인생도 바뀌고 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을 과연 판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네. 이 점에 대해서는 판사마다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객관화되고 또 상당히 균형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눠봤고요. 네. 어찌됐든 학교는 학교대로 또 뭐 회사는 회사대로 미투 운동에 더욱 예민해졌고 네. 또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이게 이제 악용이 되지 않고 이제 긍정적인 좀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인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그 미투 운동이 일어남으로 해서 그동안 억눌려왔던 많은 여성들의 그 권리라든지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네. 그런 장점은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갑자기 이제 이게 너무 빨리 변화되다 보니까 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남성들의 경우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차라리 만나지 말자. 그래서 이제 펜스룰이라는 게 생기고 만나지 않으면 결국 그 무고하게 당할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상대방 소통이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다워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사회 발전을 또 많이 발전시켰는데 남자가 남자다워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일종의 성장통인데 적어도 남녀 간의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이 미투 운동이나 또는 스쿨 미투라는 것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이나 또는 이런 그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서는 또 안 되겠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는 이런 성장통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결국에는 모든 문제가 이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독교인인 우리는 좀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면서 가면 좋을까요? 성경에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성구처럼 감추어진 죄는 이제 언제나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성경에 비추어서 삶을 살아가고 위력으로 상대를 대상화해서는 이제 안 될 것입니다. 또 다윗 왕이 자신에게 그 범죄를 지적했던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제 회개했던 것처럼 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그런 용기도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인지 감수성 해석에 대한 부분들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